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세지킴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50대 여성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주제, 바로 갱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나거나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거나 밤에 잠을 설치거나 방금 한 일이 기억이 안 나거나 이렇게 예전과 다르게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갱년기 증상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 나이는 49.7세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82세를 넘은 지금 여성은 인생의 3분의 1을 갱년기와 폐경 이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의 70%가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르몬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오늘은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갱년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르몬 치료의 진실, 안전한 방법, 그리고 생활관리법까지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갱년기 vs 폐경,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갱년기와 폐경은 다릅니다. 폐경이란 매달 하던 월경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1년간 생리가 없을 때 폐경으로 진단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은 평균 49.7세에 폐경을 맞이합니다. 갱년기는 폐경을 전후한 약 10년 동안의 시기를 말합니다. 보통 폐경 전 4년에서 5년, 폐경 후 3년에서 5년, 이렇게 총 10년 정도를 갱년기라고 부릅니다. 45세 정도부터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하면서 갱년기가 시작되고 50세 전후에 폐경을 맞고 55세 정도까지 갱년기가 이어집니다. 왜 갱년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난소가 노화되면서 배란이 중단되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생성과 분비가 함께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뼈 건강, 심혈관 건강, 피부 탄력, 뇌 기능, 감정 조절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갱년기는 모든 여성이 겪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체 여성의 90%가 갱년기를 겪게 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안면홍조와 발한입니다. 우리나라 갱년기 여성의 50에서 60%가 경험합니다. 그 다음으로 불면증, 우울감, 불안감, 기억력 감퇴가 20% 정도입니다. 증상의 정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거의 불편함 없이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 증상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갱년기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쿠퍼만 지수란? 미국 뉴욕대 의과대학 쿠퍼만 교수가 고안한 갱년기자가 진단법입니다. 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11가지 증상을 점수화한 것으로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각 증상마다 없음, 경미, 중등도, 심함으로 나뉘어 점수를 매깁니다. 11가지 증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면 여러분의 갱년기 지수가 나옵니다. 11가지 증상 체크하기.
첫 번째, 안면홍조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열이 오릅니다. 증상이 없으면 0점, 경미하면 1점, 중등도면 2점, 심하면 3점입니다. 두 번째, 발한입니다. 특히 밤에 땀을 많이 흘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0점에서 3점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세 번째, 불면증입니다. 잠들기 힘들거나 자다가 자주 깹니다. 네 번째, 신경과민입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짜증이 납니다. 다섯 번째, 우울감입니다.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여섯 번째, 어지럼증입니다. 현기증이 나거나 머리가 무겁습니다. 일곱 번째, 피로감입니다.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근육통이나 관절통입니다. 특히 무릎, 어깨, 허리가 아픕니다. 아홉 번째, 두통입니다. 원인 모를 두통이 자주 옵니다. 열 번째, 가슴 두근거림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입니다. 11번째, 개미환각입니다. 피부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점수 해석하기. 총점을 계산해 보세요. 5점에서 10점 사이라면 경미한 갱년기 상태입니다. 식습관과 운동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0점에서 15점 사이라면 중등도 갱년기 상태입니다. 병원을 방문해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15점 이상이라면 심한 갱년기 상태입니다. 전문의를 통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갱년기 관련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오해 첫 번째, 참으면 지나간다. 4년 정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던데 참아야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안면홍조 같은 급성 증상은 폐경 후 4년 정도면 75%에서 증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증상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비뇨생식기 위축 같은 만성 증상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집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방치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중요한 건 심한 증상을 참고 견디는 4년과 편안하게 지내는 4년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최악의 오해 두 번째, 호르몬 치료는 암을 유발한다. 호르몬 치료하면 유방암 걸린다던데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것도 과장된 오해입니다. 2024년 최신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연구팀이 폐경기 여성 120만 명을 분석한 결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을 모두 함유한 복합제제 알약을 복용한 경우 유방암 위험이 43.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르는 형태의 호르몬제는 유방암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 제제와 프로게스토겐 제제를 각각 따로 처방받은 경우도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유방암이 발생해도 치료하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이 높습니다. 결론은 호르몬 제제의 종류와 방법을 잘 선택하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최악의 오해 세 번째, 폐경 후엔 관리할 필요 없다. 이제 생리도 안 하는데 뭘 관리해? 오히려 폐경 후가 더 중요합니다. 폐경 후에는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의 위험이 급증합니다. 폐경 전 여성은 남성보다 성인병 발생이 낮지만
폐경 후에는 남녀 비율이 비슷해집니다. 에스트로겐이 심혈관을 보호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는데 폐경 후에는 이 보호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최악의 오해 네 번째, 호르몬 치료는 살찐다. 호르몬 치료하면 살찐다던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제대로 된 호르몬 치료는 오히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폐경 후 체중 증가의 원인은 호르몬 치료가 아니라 에스트로겐 감소와 기초 대사량 감소 때문입니다. 적절한 호르몬 치료는 이러한 대사 변화를 완화시켜 줍니다. 이제 호르몬 치료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르몬 치료의 효과. 호르몬 치료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안면홍조, 발한 같은 혈관운동 증상이 크게 개선됩니다. 가장 효과가 확실한 부분입니다. 둘째,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특히 폐경 초기에 시작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질건조증, 요실금 같은 비뇨생식기 증상이 호전됩니다. 넷째, 피부와 유방의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다섯째, 폐경 후 10년 이내에 시작하면 심혈관 사망 위험이 48% 감소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효과입니다. 여섯째, 대장암과 직장암 발생을 감소시킵니다. 호르몬 치료,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폐경 초기입니다. 증상이 시작되는 폐경 전후가 최적기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조기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동맥경화 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60세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호르몬 제제를 선택해야 할까요? 호르몬 제제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먹는 알약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지만 복합제제 알약은 유방암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바르는 제제입니다. 패치나 젤 형태인데요. 유방암 위험을 높이지 않는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홍보가 부족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안전한 방법입니다. 셋째, 질내에 사용하는 국소 제제입니다. 질건조증이나 요실금 같은 비뇨생식기 증상에 특화된 제제입니다. 자궁이 있는 경우에는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자궁 내마감 위험이 있으므로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자궁을 적출한 경우에는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경우, 누구나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피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방암이나 자궁 내마감, 난소암을 앓은 경우, 급성 혈전 장애가 있는 경우, 원인 불명의 질출혈이 있는 경우, 심한 간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 대신 항우울제 같은 비호르몬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년 이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면 유방암 발병률이 경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서 득과 실을 계속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르몬 치료를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 기본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하세요. 유산소 운동은 안면홍조를 줄이고 우울감을 개선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골밀도를 높이고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명상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둘째,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저지방, 저염식을 실천하시고요. 채소와 과일, 발효 유제품으로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하세요. 셋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안면홍조를 악화시키고 폐경을 1.5년 앞당깁니다. 반드시 금연하세요. 과도한 음주도 피하세요.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이소플라본 식품을 활용하세요.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식품이 콩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두유 등 콩 제품을 자주 드세요. 검은 콩, 병아리 콩도 좋습니다. 하루 콩 제품 2, 3회 섭취를 권장합니다. 아침에 두부 된장찌개, 점심에 두유 한 잔, 저녁에 청국장 이런 식으로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폐경 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므로 칼슘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1000mg 이상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시금치, 케일 같은 식품으로 섭취하세요. 비타민 D도 필수입니다. 햇빛을 하루 30분 정도 쬐거나 비타민 D 영양제를 복용하세요. 안면홍조를 줄이는 생활 요령. 안면홍조는 급격한 온도 변화, 스트레스, 맵고 자극적인 음식, 뜨거운 음료, 술, 카페인에 의해 악화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시고요. 옷은 얇게 여러 겹 입어서 온도에 따라 조절하세요. 실내 온도를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고 선풍기나 휴대용 부채를 가까이 두세요. 겨울철에는 갱년기 관리에 특별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겨울철 주의사항 첫 번째, 급격한 온도 변화. 따뜻한 실내에서 추운 밖으로 나갈 때 안면홍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외출 전에 옷을 충분히 껴입으세요. 반대로 추운 곳에서 따뜻한 실내로 들어올 때도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주의사항 두 번째, 건조함. 겨울철 실내는 건조합니다. 피부와 질 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 이상 권장합니다. 피부 보습도 신경 쓰세요. 로션이나 크림을 자주 발라주세요. 겨울철 주의사항 세 번째, 활동량 감소. 겨울에는 추워서 실내에만 있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체중이 증가하고 우울감도 심해집니다. 실내에서라도 운동을 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근감소증 영상의 의자, 스쿼트, 벽 푸시업 같은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갱년기는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둘째, 쿠퍼만 지수로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10점 이상이면 병원 상담이 필요합니다. 셋째, 호르몬 치료는 안전합니다. 바르는 제제는 유방암 위험을 높이지 않습니다. 폐경 초기,
60세 이전에 시작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48% 낮춥니다. 넷째,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아도 생활 습관 개선으로 많이 좋아집니다. 운동, 체중 관리, 이소플라본 식품, 칼슘과 비타민 D가 핵심입니다. 다섯째, 참고 견디지 마세요. 갱년기는 10년입니다. 이 10년을 편안하게 보내는 것과 고통스럽게 보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녀 양육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더 성숙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50대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58%로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갱년기를 잘 관리하면 100세 시대, 인생의 후반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갱년기 극복 경험담도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갱년기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